분양가들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너무 비싸요. 위탁관리업체의 신뢰도 어떻게 알아서?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박건일입니다. 네, 이주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수석 매니저님과 함께 오랜만에 분양수다로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 제가 비를 맞으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와가지고 오랜만에 전화 왔어요. 네. 이수석 매니저님은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해요. 네. 전화를 잘 안 해도 전화가 와가지고 컨텐츠 하나 좋은 거 있다고, 이거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했던 부분이었죠. 그죠? 그게 뭐였죠? 다음부터는 상당히 발언에 대해서 조심하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제 성격 아시잖아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지금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현장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저희가 아는 것만. 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맞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보게 되고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 저는 영덕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저도 그렇게는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냥 한번 비교를 해드려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입지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덕과 양양, 방문객 수, 어쨌든 생활형 숙박시설은 관광지형이기 때문에 방문객 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원도 방문객 이렇게 하면 뭐 1,400만 명, 그렇죠. 연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원도는 굉장히 분산이 많이 돼 있어요. 뭐 속초, 양양, 뭐 고성, 강릉 되게 많기 때문에 양양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연간으로 따지면 이제 500만 이상, 600만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영덕 군으로 이렇게 딱 한정을 지으면 거기 이제 330만 명 정도, 연으로 따지면. 근데 영덕 같은 경우는 저희 진행하고 있는 파나크 같은 경우에는 그 강구항 쪽에 대부분 몰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입지 부분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투자니까 큰 파이를 나눠 먹느냐, 아니면 작은 파이를 혼자 먹느냐.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파나크 같은 경우는 독점이니까. 저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게 5개 정도가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단은 그래도 규모나 이런 걸 가장 크고 브랜드나 그런 게 가장 좋은 걸 말씀드리자면 인스케이프가 그렇습니다. 인스케이프가 가장 높게 올라가고, 그리고 위탁관리 시설도 굉장히 이제 퀄리티 있는 파르나스가 맡았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라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드릴 거예요. 규모면으로 보자면은 파나크 소노 같은 경우에는 대략 260여 호실, 262개 호실 정도, 그리고 파르나스 같은 경우는 300개가 넘어갑니다. 저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그러면 규모면인데 호실로 하지 말고 면적이 어떻게 돼요? 면적으로 따지자면은 파나크 같은 경우는 대략 6천여 평이 넘어갑니다. 대지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근데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은 파나크는 높지 않아요. 넓어요. 그리고 파르나스 같은 경우는 좁고 높아요.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이제 높은 거, 어차피 뷰는 두 개 다 좋으니까, 그래서 비교를 한 게 고급 주택을 좀 비교를 하자면은 포레와 갤러리아 포레와 한남동 유엔빌리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타운하우스에 어차피 뷰는 한남동 다 잘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이건 취향 차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거는 주택이 아니니까 관광지형 생수기니까 수요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관광객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지역, 강원도, 경상북도, 대부분 이제 서울, 그리고 경기권,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거리, 이건 극명하게 나옵니다. 강원도가 더 좋죠, 입지적으로 보면. 그렇죠. 서울에서 간다고 하면 훨씬 가까우니까 도로망도 훨씬 잘 돼 있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양양 이쪽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가는 거고. 네. 하지만 영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재정비 사업 통해서 이제 막 개발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강원도도 이전에 별거 없었어요. 별거 없었는데 서핑을 시작으로 해서 많이 개발이 되고 집값 많이 올랐죠. 아니, 강원도는 예전에 별거가 없지는 않았어요, 예전부터. 지금 같은 전 생활형 숙박시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치면 호텔은 있었죠. 호텔은 있었고. 근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 거고. 그렇죠. 네.
영덕 같은 경우도 사람들은 많이 몰리니까 뭐 이제 생기는 거고.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직은 영덕 지방이 집가 부분도 그렇고 뭐 주변 인프라도 그렇고 아직은 뭐 크게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솔직히 영덕은 관광 쪽이 되게 뭐 빼고는 없어요. 해맞이. 두 가지 빼고는 없어요. 해맞이는 뭐 강원도 쪽에서도 뭐 훨씬 다 볼수 많으니까. 있으니까. 네, 같은 동해안 라인이니까 위냐 아래냐.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서 뭐냐 가깝냐. 그럼요. 네. 근데 서울 사람들만 여행 가는 게 아니라서. 그쵸. 맞죠? 네. 전화상으로는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왜냐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오시면 이제 상담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여행 트렌드 분석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덕군 뭐 이런 관광객 수 데이터 그리고 SNS 언급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그래프를 만들어서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많이 길어지긴 하는데 듣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짧게 해주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요. 그래서 이게 영덕 같은 경우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증가하는 게 보여요 그래프적으로.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쪽 관광청이나 뭐 통계청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했어요. 네. 거기야 뭐. 항상. 네. 그럼요. 가깝고 뭐 가까운데 뭐 바다 여행 그러면 동해안 많이 가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르나스, 인스케이프 파르나스 그리고 하나크 소노 이렇게 해서 외형적으로 건물 형태나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뭐 분양가를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타입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자료 나와 있는 거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외형 딱 작은 거 기준으로 파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까지 포함하면은 5억이 넘어갑니다. 5억이 넘어가고 5억 후반대 그리고 파나크 소노 같은 경우에는 4억 초중반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덕인데 왜 이렇게 비싸? 평상부터 별거 없다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평당가로 계산을 하면은 차이가 확 납니다. 왜냐하면은 파르나스 같은 경우에 가장 작은 타입의 전용률이 좀 작아요. 전용률이 뭐 예를 들어서 27평형의 실 면적은 11평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파나크 소노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평, 가장 작은 게 30평형의 전용 면적은 15평 가까이 나와요. 뭐 서비스 면적은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렇게 해서 이 평당가를 따져보면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계약 면적 기준으로 하면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몇백만 원 차이가 안 나는데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이거는 집가도 물론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공사비야 거기서 거기일 테니까 이런 집가 차이가 좀 있다. 그리고 이런 집가가 거의 없었던 파나크 소노의 경우 집가가 굉장히 저렴한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솔직히 생각했을 때 선택하시는 부분에서는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리가 가까운 곳을 원하고 그리고 형태도 다르잖아요. 파나스 같은 경우는 완전한 거의 호텔 형태고 그리고 파나크 소노 같은 경우에는 호텔 동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오히려 풀빌라가 조금 더 중점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타운하우스냐 아파트냐 뭐 이런 느낌?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취향 갈라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영덕에 아까 뭐 별 볼 거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비싸요. 제가 느끼는 것보다 고객님들께서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파라소도 비싸다. 영덕에 뭐 볼 거 있다고. 영덕에 아파트 3억이면 산다. 영덕에 아파트 3억이면 사는데 이거 내가 4억 주고 살 그거 되나?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집가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도 4억?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가가 그렇게 쌌는데 분양가는 왜 이래? 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분양가적으로 따지면 다른 지역도 다 비쌉니다. 다 비싸고요. 서울권이 아닌 지역의 분양가가 6억이 넘어가고 7, 8억, 10억이 훌쩍훌쩍 넘어가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공사비나 인건비나 이게 지금 올 초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작년부터 얘기 나왔는데 그게 줄어들거나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면 양양 같은 경우가 비싸다라고 양양이라는 데가 강원도는 이제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인데 맞죠? 근데 영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요. 그쵸. 근데 1억 차이밖에 안 나요.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외형가 분양가만 딱 놓고 보면 얼마 차이 안 나네? 그렇죠. 영덕 너무 비싼데?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평단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어차피 다 올라가고 있지 않냐. 그럼 그렇죠. 이후에 나올 것들은 분양가는 얼마나 할까요? 이거보다 쌀까요? 더 비싸겠죠. 네, 훨씬 더 비싸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오늘이 가장 쌉니다. 이거는 생각해 주셔야 돼요. 소노가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파르나스가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위탁관리사입니다. 그럼 어쨌든 국내에서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파르나스급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노급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나크 소노에서는 제휴 할인 혜택 이런 것들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파르나스는 없습니다. 너무 그냥 파나크 지금 홍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있는 현장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교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파나크 소노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 20년 계약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파르나스, 인스케이프 파르나스 같은 경우에는 5 플러스 5년 계약입니다. 제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린 플러스 5년은 의미가 없다고. 소노존은 20 플러스 5예요. 20대 5라고 하죠. 그럼. 그렇죠. 네, 20대 5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택을 하실 때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수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위탁관리업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공되는 서비스는 차후 문제입니다. 위탁관리업체의 신뢰도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 입지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을 타겟으로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강원도 먼저 좋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 여행 가시는 분들 이렇게 트렌드 보면은 이제 관광청이나 이런 자료들 보면은 지역 물리적인 거리가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그 여행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물리적인 거리가 차지하는 비용이 좀 많이 좀 줄었어요. 저희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진도솔 비치 같은 경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영등보다 더 멀거든요. 훨씬 멀거든요. 그리고 여수도 많이 가시는 곳이고 그러니까 남해 쪽도 많이 가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훨씬 먼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좋다면 기장 아나티도 많이 가시잖아요. 많이 좋아하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는 아무래도 좀 이전보다는 순위에서 좀 차후로 밀리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그리고 영덕 전 두 개 다 입지는 되게 좋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위탁관리 업체 부분에서 저는 소노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거 아까 수익률 부분은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수익률 부분이 얼마에 얼마 이렇게 딱딱딱딱 말씀은 드리죠. 근데 어차피 예상 수익률입니다. 예상 수익률이고 예상 수익률은 다 좋게 나올 거예요. 얼마든지 좋게 나옵니다. 다 좋게 나오는데 아무리 제가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고 아무리 최악의 최악을 상정한다고 해도 제 말을 100% 믿지는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럼 분양가를 놓고 봐야 돼요. 분양가를 놓고 분양을 이렇게 받았으면 이만큼의 수익이 나오려면은 객실을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쵸? 객실을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제 파르나스도 그렇고 프롬바고도 그렇고 세인트존스도 그렇고 너무 쭈루룩 많잖아요. 한 입지 안에 이렇게 분산이 되고 강릉에 하나 있고 속초에 하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같은 입지 안에만 해도 이만큼이 있어요. 그것만 있나요? 다른 기존에 있던 숙박시설도 많이 있어요. 가격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성수기가 아니다. 성수기는 무조건 돌아가요. 성수기는 어느 관광지는 특히 바닷가 지역은 웬만하면 다 풀부킹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수기 부분인 거죠. 성수기 부분에서 연수익이 어느 정도를 채웠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이게 객실에서 난 수익을 수부장자분들이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생수분 위탁관리 시설이 가져갑니다.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성수기는 어디든 다 잘 돌아가지만 비수기 수익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이 좀 있을 거다. 분양가는 높은데 파나크 소노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생수는 다 같은 조건입니다. 근데 그나마 분양가가 조금이라도 낮은 게 영덕에 있다고 해서 강원도만큼 숙박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여기를 선택한 거죠.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영덕을 갔으면 매번 저희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민박이 25만 원이에요. 이걸 얘기를 한다고? 민박 25만 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한다고? 왜요?
그 현지인이시잖아요. 누가 제가? 네. 거기 연구 많으시잖아요. 괜찮습니다. 거기에 연구 앞에- 못했는데? 아, 예, 괜찮아요. 자, 민박 25만 원을 하니까 뭐 같은 가격이면 어디 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신 거고. 자, 그러면 시세 차익 부분, 시세 차익 이걸 굉장히 중요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 차익 보기가 힘들어요. 한 2000년 초반 때 이런 게 보면 오피스텔이 굉장히 공급이 많았어요.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들 취득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이제 부동산 사이트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저거 분양가 얼마였다. 강남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얼마 안 올랐다. 아파트값 막 3배 막 몇십억 뭐 이렇게 오를 때 오피스텔은 거의 차이 없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 차익 보기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 어렵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확실할 거다, 얼마예요, 이거 하면 무조건 올라요,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파르나스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강원도 지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안 올까요? 더 오를 수 있겠죠. 아니 뭐 오르는 건 오르죠. 당연히 오르는 건 오르는데 시세 차익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무조건 외형가 올랐다고 오른 게 아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걸 뛰어넘어야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차이익이잖아요. 이익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물론 집가 상승이나 그리고 강원도가 워낙에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더해지겠죠. 하지만 시세 차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 그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좀 오랜 시간 가지고 계시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만큼 오랜 시간을 가졌을 때 물가 상승률이나 화폐 가치가 떨어질 텐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미 많이 오른 데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파나크 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가 상승하는 건 똑같고, 근데 이제 제가 포인트를 잡은 거는 집가가 거의 없었다. 제가 부가세 환급받는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건물분을 원래 환급받으시는 건데 건물분이 다예요. 부가세에서 차지하는 부분. 그럼 집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용도 변경이 됐고, 그냥 녹지에서 일반지에서 상업지로 변경이 됐고, 거기에 호텔 건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가는 무조건 올라가죠.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만 감안을 해도, 그 부분만 생각을 해도 시세 차익은 충분하다. 다음에 이제 시세 차익을 실현을 하려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겠죠. 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수익률을 받쳐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주가 위탁관리업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제 입장은 제가 여기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제 입장은 뭐 양양이나 이쪽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 이건 선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선택했으니까 제가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주성 매니저님이 양양 파라나스를 가셨다면 또 거기 얘기하실 거예요. 거기가 좋다고 말씀하실 거고,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선택을 했으니까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세 차익을 실현하려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죠? 하셨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아시죠? 얼마 전에 이제 성공적으로 분양되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모노그램. 네. 뭐 어차피 파르나스 다 얘기했는데 뭘 근데 신랑 모노그램. 거기는 이제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분양 상담사분들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고객분들한테 분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피가 뜬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소문이고요. 저희가 확인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지금 들은 얘기라. 저희가 직접 거길 가서 뭐 거래 내역을 보고, 뭐 저희가 매물을 접수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소문이 이제 없는 데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말도 안 돼! 라고 할 텐데, 전혀 근거 없는 거면 그러겠지,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전에
생활용 숙박시설 뭐 핫한 현장들 되게 많았어요. 경쟁률 몇백 대 1이다. 근데 이게 정말 그게 실수요자들이 얘기 너무 좋아 보여서 아파트처럼 아파트도 뭐 미분양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대부분은 소위 업자분들 이게 뭐 전매 노리고 하신 분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뭐 빠지고 아니면 던지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그런 경쟁률이 부풀려져서 몇백 대 1이다 뭐 이슈가 된다 생활용 숙박시설이 인기다 이렇게 뉴스도 많이 나오고 보도도 많이 하죠. 보도자료를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신라 모노그램도 어쨌든 브랜드 너무 좋고 입지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다 좋은 현장인 거 맞습니다. 좋은 현장인 거 맞고 근데 작년부터 보면 분양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뭐 해외 이슈도 있고 뭐 올해 들어서는 금리 부분도 있고 투자자분들도 많이 망설이세요. 많이 망설이고 고민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 뭐 오픈하자마자 완판? 이런 건 이제 솔직히 생각하기 힘들고 기대하기도 힘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모노그램이 완판이 됐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전부 다 실수요자분들이 하시지는 않았겠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현재 자서 기간 중에 안 되니까 던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은 대출이 안 나오면은 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거부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의 신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존 대출 뭐 다른 걸 투자하시는데 기대출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 이런 던져야죠.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을 10%를 또 전압을 해야 되는데 뭐 신라 모노그램 뭐 6억 뭐 이 정도 했으니까 10%면 6천이에요. 6천을 현금으로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니까 급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가 뭐 말씀드린 대로 확인한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신라 모노그램만 그러냐? 그런 건 아니고 네, 다른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그리고 뭐 이렇게 투자하실 때 전매가 가능하다? 뭐 시작하자마자 끝나면 완판이에요. 바로바로 뭐 초피부터요?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안 하시는 게 좋고 정말 수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투자자분들이 판단하셔서 이건 괜찮겠다. 본인이 생각하시고 본인이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후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 찍었던 영상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알아보시고 가장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드리는 건 조언 정도고 정보 전달 정도고요. 믿지 마세요. 네, 제 말을 듣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인 게 어차피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저는 수익형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수익형이 그리고 맞죠.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냥 매매나 알아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제 마지노선은 그거예요. 어쨌든 투자하신 분들이 손해를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는 네.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냥 또이 뭐 이렇게 돼도 절대 손해는 안 돼요. 그럼요. 그게 제 마지노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을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그 목적에만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형 거기에 시세 차익이 따라오면 좋고 완전 좋고 뭐 소노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제휴 혜택도 많고 많이 달라졌죠. 그죠? 많이 달라졌어. 원래 이렇게 이빨한 소리 못 했는데. 누구랑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공기업이다. 네. 그만큼 좋은 현장인 것 같아서 보통 유튜브는 제가 찍자고 하는데 찍자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오늘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계속하면 싫어하시잖아요. 편집할 거면. 아니 네가 이건 네가 할 거라 상관없으니까요. 브랜드를 믿고 가시는 거는 좋은데 그 브랜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브랜드는 위탁관리시 업체인데 앞에 아무잖아요. 뒤에 붙잖아요. 파르나스가 아니에요. 소노가 아니에요. 인스케이프와 파나크예요. 다만 여기에 협력업체가 위탁관리업체가 뭐와 체결됐느냐 그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관리업체들이 여기 이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 라는 부분은 계약 기간을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귀에 못이 박히겠어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겠어요. 그죠? 피 나와요. 그냥 일로 오세요. 거기서 추임새 드시고. 지금 옷도 회색이 됐네요. 물 들었어. 아니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하지 마요 이제. 하지 말아요. 제가 편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봐요. 지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니, 일단 이거 끊고 다른 걸 하나 다시 뭐 다른 거 뭐 있어?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으시죠?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그리고 혹시 지방에 계신 분 이주석 매니저가 달려갈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박건열 이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정준 매니저도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박건열 이주석. 정준희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